우리의 삶은 때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편견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무대 위에서 가장 낮은 곳의 역할을 자처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그림자를 비추고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심장, 강남구 대치동의 어느 고급 아파트. 시계가 오후 4시 30분을 가리키자 아파트 복도는 저녁 준비로 분주한 소리와 냄새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곳곳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웅웅거리는 소리 사이로 집집마다 흘러나오는 김치찌개 끓는 냄새,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가 뒤섞여 허기진 퇴근길을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리석 복도 위로 한 젊은 여성의 또각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28살의 김소원. 그녀의 양손에는 보기에도 묵직한 배달 가방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온종일 서울 시내를 땀으로 적시며 누빈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검은색 배달복,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등, 그리고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는 이마의 땀방울이 그녀의 고된 하루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소원의 배달 가방에서는 치킨과 족발, 보쌈의 기름진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나왔습니다. 하루에 100건이 넘는 배달을 소화하느라 닳아버린 신발 밑창은 바닥의 냉기를 고스란히 전했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고생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과정이라는 듯 굳건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1203호, 목적지를 향해 걷던 그때 딩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화려한 차림의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5대 박미선, 바로 소원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최신 명품 가방과 우아한 실크 원피스, 손목에서 번쩍이는 롤렉스 시계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사치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누가 봐도 이 아파트의 위상에 걸맞은 사람이었습니다. 미선은 땀에 젖은 소원을 발견하자마자 마치 길에서 더러운 것을 본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소원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경멸과 깊은 수치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또 그 꼴로 돌아다니는 거야. 미선의 목소리는 대리석 복도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창피하지도 않니? 우리 집 며느리가 고작 배달이나 하고 다닌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해. 미선은 코를 킁킁거리며 소원에게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냄새 좀 어떻게 해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네. 엘리베이터에 냄새 배니까 넌 계단으로 올라와. 소원은 말없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빨리 씻고 저녁 준비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에 쏘아있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침착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씻는다고 그 냄새가 빠지겠어? 아주 몸에 배어버린 것 같은데. 미선은 손으로 코를 막으며 경멸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며느리가 저 모양이니 친구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고급스러운 명품 향수 냄새가 소원의 땀과 음식 냄새와 뒤섞이며 부조화스러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미선이 지나쳐간 복도에 홀로 남은 소원은 1203호 현관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키코 본사 전략기획팀이라는 발신자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소원은 재빨리 주변을 살핀 후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르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을 스친 표정은 평범한 배달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의 깊고 서늘한 표정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는 30살의 남편 이준혁이 피곤해 절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인 그는 깔끔한 와이셔츠 차림이었지만 느슨하게 풀어헤친 넥타이가 하루의 고단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소파 옆 테이블에는 마시다만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에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소원아, 늦었네. 준혁은 아내를 보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스함 대신 의무적인 인사가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네, 금요일이라 그런지 주문이 유난히 많았어요. 소원은 배달 가방을 현관 한쪽에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녁 식탁은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과 구수한 된장찌개.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음식의 온기와는 달리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선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부녀회에서 또 그 얘기 나왔어. 1203호 며느리가 배달일 한다고. 이미경 씨가 그러더구나. 자기 딸은 삼성 본사 대리인데 우리 며느리는 배달부라고 비교하면서 말이야. 된장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무색하게 식탁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좀. 준혁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지만 미선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하게 생겼어. 창피한 건 사실이잖아. 남편이 대기업 다니는데 아내가 배달이라니. 내가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고 명예롭게 퇴직했는데 며느리가 이 꼴이니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냐고. 소원의 손이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잡은 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묵묵히 된장찌개를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벌써 3년째 지겹도록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 소파에 앉은 미선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배달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소원을 불렀습니다. 소원아, 이리 와 앉아봐라. 언제까지 그 일 할 거니? 결혼한 지 3년이야.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번듯한 직장을 다니든가 아니면 아예 살림만 하든가 해. 어머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이 일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소원의 차분한 대답에 미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고 싶어서? 누가 천한 배달 일을 하고 싶어해? 제대로 된 직장 구해. 은행원이든 공무원이든. 옆집 며느리는 교사라는데 정말 창피해 죽겠다. 그때 출근 준비를 마친 준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선은 아들에게 구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들아, 너도 한마디 해봐. 회사 동료들이 아내 직업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니? 준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어머니의 편에 섰습니다. 소원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좀 더 안정적인 일을 찾아보는 게 어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이야. 남편의 말은 시어머니의 구박보다 더 큰 비수가 되어 소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실망감이 그녀의 눈빛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소원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 회장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소원은 급한 전화라며 황급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 베란다에 선 소원의 목소리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위축된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본래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드냐고요? 괜찮아요. 약속하신 3년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전화기 너머 70대 노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았다. 그래도 너무 무리는 하지 마라.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특히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요. 소원의 목소리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온 소원에게 미선과 준혁은 누구의 전화였냐고 추궁했지만 소원은 그저 업체 관련 전화였다고 둘러댔습니다. 소원아, 내가 널 미워해서가 아니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 일, 당장 그만두렴. 미선의 가식적인 온정에 소원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부끄럽고 말고, 배달원이 어디 자랑할 만한 직업이야. 그 순간 소원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배달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 거야 하는 미선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원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곧 바뀔 것이라는 확신의 찬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전무님. 저 소원입니다. 곧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쯤 복귀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3년간의 긴 연극이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부녀의 모임에 참석한 미선은 또다시 며느리 문제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식 자랑이 한창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배달 일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주변의 동정과 은근한 무시가 담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창피함과 분노에 휩싸인 미선은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시각 소원은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배달을 갔다가 자신을 알아보는 듯한 젊은 여성을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3년간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소원을 기다린 것은 미선의 폭풍 같은 분노였습니다. 부녀회에서 당한 수모를 전부 소원에게 쏟아냈습니다. 급기야 미선은 자신의 언니와 통화하며 소원의 집안까지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엄마가 공장 노동자라잖아. 그러니 딸도 그 모양이지. 피는 못 속인다니까. 현관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소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모욕은 견딜 수 있었지만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어머니에 대한 모독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족에 대한 얘기는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공장 노동자가 뭐 자랑이라고. 너희 어머니나 너나 수준이 딱 그 정도인 거야. 소원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께서는 언젠가 오늘을 후회하실 날이 올 겁니다. 소원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미선과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늘 순종적이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예언과도 같은 말에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미선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너랑은 끝내야겠어. 준혁 역시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이미 서류에 서명을 한 상태였습니다. 소원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으로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좋아요. 이혼할게요.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요. 그녀의 담담한 태도에 미선과 준혁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소원은 짐을 싸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장담하죠. 다음 날 아침 소원이 집을 떠나는 날. 아파트 앞에는 운전기사가 딸린 검은색 고급 세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달복 대신 세련된 정장을 입은 소원은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사가 공손하게 차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며 미선과 준혁은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의 회사 식당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국내 배달앱 1위 업체 킥고가 올해 매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베일에 쌓여있던 창업자 김소원 CEO는 회사 설립 전 3년간 직접 배달원으로 일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것으로 알려져 준혁과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TV 화면에는 낯익은 얼굴, 바로 그들의 며느리이자 아내였던 소원의 모습이 당당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소원이 남긴 마지막 말, 후회하실 거예요 라는 말이 두 사람의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이 다니는 건설회사에 5천억 원 규모의 킥고 물류센터 건설 프로젝트 미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미팅 당일 CEO 자격으로 회사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소원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수행원들을 대동한 채 나타난 소원은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프로젝트의 허점을 지적했고 그 전문성의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임원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회의 말미 소원은 기둥 뒤에 숨어있던 준혁을 발견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 회사에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저기 이준혁 과장님, 제 전 남편이시거든요.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준혁에게 쏠렸습니다. 참 재미있네요. 제가 배달일 한다고 창피해하던 남편이 이제는 그 배달 회사 CEO에게 일거리를 따내려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준혁은 극심한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미선과 준혁은 자신들이 3년간 무시하고 멸시했던 며느리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젊은 CEO였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TV에서는 연일 소원의 성공 신화와 그녀의 경영 철학을 조명하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무더위와 추위 속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소원의 인터뷰를 보며 미선은 자신의 어리석었던 지난날을 통렬하게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킥고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수십 층 높이의 화려한 건물, CEO 집무실에서 만난 소원은 이제 너무나 멀고 높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원아, 아니, 김 대표, 내가 정말 미안했다.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더 강해졌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요. 다만 다시는 다른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소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품격은 값비싼 옷이나 높은 직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과 자신의 일을 대하는 성실한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땀 흘리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더 품격 있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